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수확기에 벼가 쓰러지고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전남 동부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는 순천 외서 336mm를 최고로 전남 동부 지역에 평균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풍보다는 폭우를 동반한 겁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중림지구 도로옹벽 토사가 쏟아지는 등 전남 동부 지역 도로 변면 5곳이 유실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시간당 7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30여 동의 가옥과 상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수확기 변원의 침수와 벼 도복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지역 변원 200여 헥타르에서 침수 또는 도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은 연이어 동부권을 강타한 태풍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번에 쓰러진 상태에서 좀 남은 것까지도 마주 쓰러져 본 거죠. 비지를 못하고 그대로 썩어야 되니까 싹이 나버리고 하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벼 세우기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병충해도 좀 있는 데다가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작황이 안 좋죠. 링민과 타파에 이어 이번 18호 태풍 미탁까지 지난 한 달여 동안 전남 동부권을 3차례나 강타한 가을 태풍. 여기에 또다시 19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지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태풍과 잦은 비로 벼 쓰러진 피해 등이 발생해 농가 손실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며 매입 가격은 벼의 상태와 품질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태풍 등으로 인한 전남 지역의 벼 피해 면적은 2만 1,800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태풍과 호우등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22.4%였으며 전남의 경우 5만 8천여 가구가 가입해 48.2%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보험료 추가 부담과 함께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은 생태 역사의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 마이스 산업에도 관심이 높은데 균형 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마이스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산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송광사와 서남사, 600년 옛 읍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간읍성, 이처럼 풍부한 생태 역사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 순천시. 더불어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나 포상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관광과 연계하는 미래 산업. 하지만 관광 자원에 비해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열린 2019 균형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건립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 순천 포럼 준비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으로 나가는 위한 그런 어떤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남은 관건은 인프라 구축의 확산입니다. 올 들어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열린 학순대회는 5건, 숙박과 대규모 컨벤션 시설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 인력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 이런 게 필요한데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력 양성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변화를 맞은 순천형 마이스 산업. 인프라 구축이 여전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 관리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안이 정비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 계획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장치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의회를 통과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주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입주 전 공고하도록 규정됐습니다. 2019 순천시 마을 정원 축제가 2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개인 정원과 마을 정원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정원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2019 주민 주도형 순천 마을 정원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을 정원 축제 개최지는 서면 산내들 마을과 향동, 도사동 교량마을, 나간명 상송 두능 마을로 개최지별로 이틀간 관람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근의 광산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이곳은 KTX 노선이 지나는 곳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땅이 폭격을 맞은 듯 움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처 밭 여기저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작은 것은 지름 50cm부터 큰 것은 18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트랙터가 다니는데 그게 몇 톤이에요, 트랙터 하나가. 근데 그게 갑자기 안 좋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를. 뭐 가을에 별을 베다가 홈바이 갑자기 그냥 푹 꺼져온다든가. 게다가 이곳은 호남 고속철 선로가 지나는 곳이라 대형 인명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철교 바로 아래서 길이 20m, 높이 2m 크기의 지하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떤 전방위적인 부분이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이 시민단체 고려시멘트와 합동으로 전남대의 원인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구팀은 땀 꺼짐 현상이 인근의 석회석 광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팀이 농경지 10곳을 표본으로 땅속 50m 깊이까지 파본 결과 모든 지점에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지하 수위가 낮아져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근처에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며 광산 측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선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과 검증을 다시 해서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군이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주민들은 용역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용역 결과대로 대책이 수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슬람교도를 믿는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인 할랄 음식은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음식이죠. 돼지고기와 술은 먹지 못하고 다른 고기들은 율법에 따라 도축돼야 할랄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이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는 무슬림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급식을 먹다 보니 급식 시간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식판 가득 돼지갈비찜을 받아가지만 몇몇 아이들은 돼지갈비찜 대신 달걀 요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으로 율법에 서용한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다른 음식들도 율법에 맞게 조리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지 먹다 말기도 하고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먹을만해? 이 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은 총 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점심을 굶고 학교 후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급식 반찬 중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문화적인 지원 등을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편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시설과 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랄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고. 광주시 교육청은 무슬림 학생 등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무슬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채식만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토피로 인해서 음식을 가려먹는 학생들도 있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만 따로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다. 아니면 왜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냐라는 그런. 우리 국민도 아닌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다문화 사회로 채 진입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다문화 교육이나 함께 사는 공존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사회, 학교 혹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은 3,500명으로 3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늘어나는 게 현실인 만큼 이제는 이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올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규모가 31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모두 6만 8,200여 농가에 11만 2,600여 헥타르로 이 가운데 7,200여 농가에서 모두 31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를 입은 3만 300 농가가 1,460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이달부터 다음 달 사이 마늘과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3만 2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전국 수거량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다목적 정화 운반선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자치단체가 신청한 정화선 12척의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진술, 증언 등의 불만을 품은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는 2014년 이후 5년간 보복 협박, 폭행, 상해 등 보복 범죄가 모두 52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모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복 범죄 피의자 10명 중 4명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처벌과 피가해자 분리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26도를 웃돌아 다소 더운 감이 들겠고요. 지금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차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차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도 선선한 가을 공기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도와 경기 동부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천과 의성, 철원의 가시거리 150m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구 1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